안녕하세요. 저는 식모살이 한다며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엄마는 미혼모였어요. 홀로 저를 키운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웠지만 언제나 저를 볼 때에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만 곁에 있으면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아빠는 누구인지 얼굴도 알 수 없지만 엄마와 단둘이 사는 것이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디 맡길 수도 없어서 어린이 집에 가 있는 동안 식당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장으로 일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식당에서 잠깐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았어요. 바쁠 때에는 몇 시간씩 잔업을 더 해야 하고 몸이 고되긴 했지만 그만큼 월급도 많아지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나왔거든요. 그날도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에게서 잔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희주야, 오늘 혼자 저녁 먹어야 할 텐데 괜찮겠어? 물론이죠. 내가 어린애인가요? 엄마 눈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로 보일걸? 뭐야, 엄마, 나 못 믿어요? 당연히 믿지. 그럼 걱정하지 마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나 걱정하지 말고 쉬는 시간엔 좀 쉬어요. 알았어. 그럼 조금 이따가 봐. 네. 저는 늦게 마치는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만들어 놓을까 하는 생각에 마트에 들렀고 마트에서 양배추와 토스트빵을 샀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토스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윗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희주, 이제 오니? 네. 엄마는 오늘도 늦으신가 보구나. 네, 요즘 일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구나. 좀 더 편안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어서 들어가 봐. 춥다. 네, 안녕히 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먼저 내렸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엄마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으로 저녁을 먹고 토스트 만들 준비를 했어요. 양배추도 잘게 채 썰고 계란 후라이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버터를 두른 프라이팬에 빵을 구워 한쪽엔 딸기잼을 바르고 채 썬 양배추와 계란 후라이를 넣어서 빵으로 덮었어요. 버터 때문에 그런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좀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 토스트 냄새를 맡으니 금세 또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엄마가 이걸 보고 환하게 웃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엄마, 아직 안 잤어? 숙제하느라고요. 그래, 숙제가 많았나 보구나. 그건 그렇고 이건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짜잔. 저는 엄마를 데리고 식탁으로 가서는 만들어 놓은 토스트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야? 토스트요. 내가 만든 거야? 당연하죠. 내가 아님 누가 만들어요? 맛있겠는걸. 말만 그러지 말고 어서 한 입 베어 먹어봐요. 알았어. 잠시만 손부터 먼저 좀 씻고. 엄마는 싱크대에서 손을 대충 씻더니 제가 준 토스트를 양손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꼭꼭 씹어서 먹다가 갑자기 빠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란 껍질 씹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양배추 씹는 소리야. 에이, 설마 계란 껍질 씹는 소리 같은데요. 아니래도 이거 엄청 맛있다. 그쵸?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하. 이제 시집 가도 되겠는데? 뭐예요, 하하. 그러지 말고 얼른 먹어요. 너도 이거 하나 먹어. 네. 엄마는 접시에 하나 더 있던 토스트를 제게 건넸어요. 토스트를 받자마자 얼른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딸기잼과 버터 때문에 너무 달콤했어요. 엄마와 토스트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윗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놀러 오셔서는 엄마에게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다며 너무 좋은 자리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느니 엄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하시는 일은 일반 회사가 아니라 가정집 도우미 일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엄마는 아주머니의 말에 망설였어요. 도우미라서 좀 그렇지? 아냐, 내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별거 없어. 그냥 희주 엄마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래도 남의 살림 손 떼는 건데. 진짜 괜찮아. 며칠은 내가 같이 도와줄 거고 어려울 건 전혀 없어. 내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는데 그 집 사모님도 엄청 좋으시고 또 희주 엄마도 내가 너무 믿는 사람이고 둘이 연결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희주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학비며 학원비며 배로 들잖아. 그러다 곧 대학 간다. 지금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걱정이 앞서긴 한데.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알았어. 고마워.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돈을 생각하면 옮기는 것이 맞지만 남의 살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쁜 짓만 아니면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던 엄마는 결정을 한 듯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희주야, 엄마 윗집 아주머니가 말한 곳에 일할까 봐. 후회 안 하겠어요? 너만 괜찮다면 엄만 상관없어. 나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엄마는 엄마니까. 고맙다. 고맙긴요. 엄마는 제 말에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엄마는 하던 공장 일을 그만두고 윗집 아주머니와 함께 일을 하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긴장을 해서인지 집에만 오면 피곤해 하셨지만 곧 적응을 하셨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집에 계시는 사모님은 인성이 참 좋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서도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하셨어요. 그 집에 있으면 저희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어요. 행여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 고생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시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엄마의 말이 100%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엄마의 마음은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아 걱정이 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저는 윗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윗집 아주머니가 어디론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연결이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짧게 통화를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엄마, 지금 응급실에 있대. 네. 왜요? 어디 다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니라 사모님이. 네. 사모님이 욕실에 쓰러지셨는데 엄마가 발견하고는 지금 응급실에 계시대. 휴. 너무 급해서 내게 전화를 못했다. 더구나 가방도 그 집에 두고 나와서 내 전화도 못 받은 거고. 그랬었구나. 별일 없으면 됐어요. 그래, 곧 있으면 전화하실게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였고 곧 도착한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부랴부랴 외투 하나를 걸치고 입구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검정색 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희주야. 엄마. 어두운데 왜 나와 있어? 엄마 곧 도착한다길래. 희주야, 인사해. 엄마가 일하고 있는 댁 사장님이셔. 엄마는 운전석에서 내리시는 남자에게 저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내가 희주구나. 안녕하세요. 오늘 너희 어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다.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 오렴. 네. 사장님은 저와 인사를 나누고 떠나셨고 친정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사모님은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셨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일로 사모님 부부는 엄마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아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선물을 보내주시고 제 생일도 늘 챙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셨어요. 엄마는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도 계속하셨어요. 저를 낳아 키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이제 그만하고 자신의 삶도 살라고 했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엄마는 고집을 피우셨어요. 아니다. 나는 이 일이 좋아.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껏 내 인생 살았는걸?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언제 엄마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잖니.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은 너무 행복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어디 놀러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말이에요. 엄마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아. 사모님과 수다를 떠는 것도 좋고. 그건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잖아요. 쉬면 엄마는 병나. 그걸 원해. 엄마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테니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는 걸로.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엄마의 말에 더 이상 저도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저는 저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동료였는데 처음에는 티격태격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느새 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불쑥 사랑으로 다가왔고 몇 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희는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고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사돈보다는 먼저 도착해 있어야 한다며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셨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오시고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옷도 그 전날 미리 정해둔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아직 약속 시간까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엄마는 마음이 불안하신가 봐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약속 시간보다 일찍 출발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밀리기 시작했고 약속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도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제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저는 헐레벌떡 안내받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문을 열었어요. 제가 좀 늦었죠?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숙였던 고개를 들자 깜짝 놀라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아주머니가 왜 여기에?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셨어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럼 내가 다니고 있는 봉사 모임 있잖니? 거기 사모님 집에 일하시는 분인데.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희주 엄마예요. 네. 놀라셨죠? 네, 조금요. 두 분 다 멀뚱하게 서 있자 남편이 두 분을 자리에 모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 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희주가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럼 도대체 몇 년째야? 한 10년 됐어요. 어머 세상에.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거 안 힘들어요? 나라면 식당에서 일하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하려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사모님 내외 두 분 다 좋으시죠? 그럼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식모살이로 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식모살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확 꽂혔어요. 어머니. 왜? 제가 말을 이으려 하자 친정엄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왜? 불러놓고선 왜 말이 없니? 아니에요. 실없기는. 너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엄마가 식모살이해서 내 공부시킨 거나 다름없네. 시어머니는 말마다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친정엄마 때문에 참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화제를 들이켰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음식 먹은 것이 체했는지 속이 더부룩했어요. 그런 제게 친정엄마는 괜히 미안해하셨어요. 미안하구나.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왜요? 괜히 내가 그런 일을 해서. 그 사람 엄마가 잘못이지 엄만 아무 잘못 없어요. 괜히 나 때문에 결혼 깨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깨지라면 깨지라죠 뭐. 나도 그런 집이랑은 결혼 안 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라. 진짜예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속상했는데 제게 미안해하고 있는 친정엄마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다 마신 소화제를 식탁에 올려놓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남편은 결혼 날짜를 잡아서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분명 시어머니가 달가워하지 않아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전개였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말을 전했고 친정엄마는 대길이라는 날짜를 받아오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날짜를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네. 식모살이 하는 사돈이 뭐냐.
어머니, 왜? 내 엄마 얘기하니 듣기 싫으냐? 그래도 사실이잖니. 그럼 왜 허락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니? 사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결혼을 축하한다고 나서시는데 내가 어쩌겠니? 네. 저희 결혼인데 사모님이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왜 상관이 없어? 우리 모임에선 그분 눈밖에 끝인데. 그럼 그것 때문에 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미쳤다고 내 아들을 그런 집에 장가를 보내.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말을 했어요. 듣고 있는 내내 저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본인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질까 걱정을 하고 있는 친정. 엄마와 저의 손을 잡고 있는 남편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담느라 힘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정 엄마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고, 어차피 결혼을 하면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기에 원래 말을 저렇게 하시는 분이다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와 같이 이불이며 가구며 가전이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 엄마와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를 실컷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고 친정 엄마에게 너무도 잘하는 남편 덕분에 행복했어요. 몇 달 뒤 결혼식이 전날 밤 전 오랜만에 엄마와 한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엄마에게 더 잘해줄 걸.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나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어요. 아빠 없이 자라게 한 것도 미안하고. 엄마,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소리 마요. 나 아빠 생각 전혀 안 날 만큼 엄마가 마음껏 사랑해줬으니까요.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는 괜시리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뒤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양가 어른이라곤 달랑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뿐이라 저희는 한 번에 두 분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친정 엄마는 집들이 하는 날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엄마, 저녁에 오시라니까요. 너 혼자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냥 하면 돼요. 요즘엔 레시피도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래도 엄마 마음이란 게 또 그런 게 아니잖니. 에이, 정말. 친정 엄마는 가지고 온 앞치마를 메고서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재료를 보고는 무엇을 만들지 척척 다 알아맞히셨어요. 저는 그런 친정 엄마가 신기했어요. 친정 엄마의 지휘 아래 저와 남편은 야채를 다듬었어요. 및 손질을 끝낸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면서 친정 엄마는 남편에게 간을 봐달라며 입에다가 넣어주었고 남편은 맛있다며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어느 정도 상차림까지 다 해놓고 식탁에 앉아 잠시 쉬었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넸어요. 친정 엄마는 뜨거운 커피를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고생은 무슨. 항상 고마워요. 별말을 다 한다. 너도 나중에 내 자식 낳아봐라. 나보다 더 할걸? 내가요? 엄마만큼은 못할걸요? 저는 친정 엄마의 손을 양손으로 잡으며 웃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사돈, 일찍 오셨네요? 애들 음식 도와준다고 일찍 오셨군요. 겸사겸사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를 상이 차려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놓은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맛을 보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역시 사돈 음식 솜씨 하나는 듣던 대로네요. 입맛에 맞으세요? 네, 그러니 사모님도 칭찬을 그리 하시지. 그러셨군요. 나중엔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그럼 좋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친정 엄마는 갈비찜을 시어머니에게로 밀었어요. 시어머니는 갈비찜 하나를 들고는 쩝쩝 소리를 내며 뜯었어요. 어느 정도 배불리 먹은 시어머니는 배가 너무 부르다며 두르고 있던 허리띠를 풀었어요. 그러자 배가 불룩 튀어나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 웃음이 나왔어요. 푸. 예, 너 지금 웃고 있는 거니?
아니요. 웃고 있었는데 뭘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렇게 안 되나. 죄송해요. 저는 웃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흘깃 쳐다보았어요. 사돈, 나 물 좀 갖다 줘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고 있는 친정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일어났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았고, 남편이 친정 엄마를 자리에 다시 앉히더니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쟁반에 물병과 물잔을 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에게 물을 갖다 달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상견례 때부터 친정 엄마를 은근히 무시하더니 아직까지도 그러는 것 같았어요. 물을 다 마신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배웅을 하러 현관문까지 나왔어요. 사돈, 내일도 사모님 댁 들어가죠? 네. 그럼 나 그때 유자차로 해줘요. 저번에 마신 거 맛있더라. 그러죠. 시어머니는 나가는 와중에도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저희 엄마 어머니 사돈이세요. 그걸 누가 모르냐? 사돈에게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요? 얘가 맛있게 밥 먹고 웬 헛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아까는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좀 전엔 내일 유자차로 달라고 하질 않나. 그건 사돈이 그 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미리 얘기를 한 거지. 그걸 무례하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 은근히 저희 엄마 무시하시고 계시잖아요. 얘가 지금 뭘 하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 말했어요. 친정 엄마는 그만하라며 제 팔을 끌어당겼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만 가자며 끌고 나갔어요.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친정 엄마는 저희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만 괜찮아.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뜻은 없으실 게다. 나를 몇 년 전부터 사모님 댁에서 봐왔으니 말이 입에 붙은 게지. 그래도 그렇죠. 이제는 사돈인데. 난 괜찮아. 그런 걸로 일일이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속상하면 엄만 더 속상해. 친정 엄마는 담담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는 뒷정리까지 마무리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장김치를 만들었다고 친정 엄마가 집에 들리셨어요. 김치통 뚜껑을 열었더니 바다향이 확 느껴졌어요. 친정 엄마는 길게 한 줄기 쭉 찢어서는 굴에 돌돌 말아 제 입안에 넣어주었어요. 굴을 함께 넣어서 그런지 더 시원하고 맛이 있었어요. 굴이 없는 김장김치를 김치냉장고 아래 칸에 넣고 그 위에 굴이 있는 김장김치를 올려놓았어요. 참, 엄마,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는 거예요? 누구 제사니? 곧 있으면 시아버지 기일인데 미리 알아두려고요. 아빠 제사상 차리듯이 그리하면 되지. 다 똑같아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할 거야. 언젠데? 엄마가 도와줄까? 아냐, 됐어요. 엄마는 남의 집 제사까지 챙기려고 들어요. 사돈집이지 어떻게 남의 집이니? 그거나 똑같은 거죠 뭐. 친정 엄마와 제사 이야기로 화기애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란 저는 후다닥 거실로 나갔어요. 사돈도 와 계셨네요. 네, 김장 김치 담은 게 있어서 좀 전해주려고요.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아니요, 더 놀다 가시지 않고선. 곧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일찍 나서야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제게요? 네, 이리로 좀 앉아보세요. 너도 같이.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를 소파로 부르셨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너 며칠 후면 시아버지 기일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럼요. 나 이번 모임에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날짜가 하필 기일 전날이라서 말이야. 그럼 어떡해? 내가 좀 해라. 네. 나는 여행 때문에 힘이 드니 내가 맡아서 하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별거 있니? 내 아버지 제사상 차리듯이 그리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니면 사돈이 식모 출신인데 좀 해줘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저희 친정 엄마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네. 사돈은 남의 집 제사도 차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제사도 한번 차려봐요. 시어머니의 되도 안 한 말에 친정엄마는 할 말을 잃으셨고 참다 못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왜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려요? 왜? 사돈에겐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못 참겠어요. 난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일이 있어서 못하니 내게 하라고 했고 친정엄마니 같이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리 잘못된 거니? 사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희 엄마남의 집 제사상 차릴 만큼 한가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 한가하다 그랬니? 나 원참. 서로 돕자는 건데. 제가 해드리죠. 엄마. 친정엄마는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친정엄마는 듣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집집마다 올리는 음식이 또 달라서.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장은 이걸로 보세요. 금액 상관없이 좋은 걸로다. 그러죠. 그럼 사돈만 믿고 갑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카드를 건네받았어요. 자신의 말이 다 끝이 나자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화가 난 저는 친정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대체 왜 이래요? 그걸 왜 해준다고 그런 거냐고요. 그럼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있을 거니?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었고 엄마는 널 도와주러 왔을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할 일인데 괜히 기운 쓰지 마라. 엄마,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화도 안 나요? 왜 참고만 있는 건데요? 싸워서 득될 것 같으면 나도 그러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하자, 응? 난 못해요. 희주야. 내가 제사상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알게 뭐야. 그럼 정서방은? 정서방은 괜찮겠어? 본인 아버지 제사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저는 짜증이 나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좋은 게 좋다고 의리된 것 마냥 다 참고 이해해주는 친정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더 속상했어요. 퇴근을 한 남편에게 화가 난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면서 시아버지 기일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저에게 맡긴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밤새 잠을 뒤척이던 저는 놀러가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친정엄마가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또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 제사상을 안 차리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고 싼 거 그런 거 쓰지 말고 좋은 걸로 정성껏 차리라는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화가 올라왔고 핸드폰을 엎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카드를 집어들고서는 백화점으로 출발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며 과일이며 술이며 가장 비싼 것을 종류별로 박스채로 샀어요.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한우도 몇 상자씩 샀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카드를 여기저기 긁어대자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뭐니? 뭐가요? 카드 도난당한 거 아니니? 아니요, 제가 쓴 건데요. 뭘 한다고 이렇게나 많이? 어머니가 제사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 보러 나왔어요. 뭘 어떤 걸 샀길래 금액이 이래? 제가 처음이라 무조건 비싼 거 좋은 걸로 샀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이나 즐기세요. 어머니, 제가 좀 바빠서요. 이만 끊을게요.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가득 사들고 집에 온 저를 보고 남편이 기겁을 하고 쳐다봤어요. 뭐해? 안 들어줄 거야? 그래. 제사장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뭘 이리 많이 샀어?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비싼 거 종류별로 사봤어. 이건 또 뭐야? 아, 그건 한우. 한우? 제사 좀 일찍 지내고 손님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게 많은 음식 남길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나 맘대로 하라며?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남편은 뱉은 말이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친정 엄마가 음식을 하겠다며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봐도 음식을 만들 재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깜짝 놀란 친정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어제 장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아, 시간 맞춰서 올 거예요. 누가?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나랑 TV나 봐요. 저는 앞치마를 메고 서 있는 친정 엄마를 소파로 끌어당겼어요. 친정 엄마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끌려 앉았어요.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사람들이 커다란 통들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뷔페 음식을 쫙 차렸어요. 깜짝 놀란 친정 엄마가 토끼 눈을 하고서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남편도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고 친정 엄마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요? 이게 다 뭐니? 음식이죠. 제사 음식. 뭐? 내가 주문했어요. 세상에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개만 정하기 힘들어서 다 주문했지 뭐. 아니 얘가 너 미쳤어? 아니요 말짱한데요.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왜요? 잘 차려달래서 잘 차린 건데요. 이거 다 다시 물러. 먹는 음식을 어떻게 물려요? 조금 있다가 손님들도 오실 텐데. 손님들이라니. 오시면 엄마도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나 사진도 좀 찍고요. 저는 일렬로 선 음식들의 사진을 찍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고 제가 초대한 손님들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초대한 손님들은 시어머니 봉사 모임 회원분들이셨어요. 친정 엄마는 사모님 댁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던 분들이었어요. 저마다 들어오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회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접대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저를 끌고 주방으로 오셨어요. 너 대체 왜 이래? 제가 뭘요? 이게 제사 지내는 집이야? 제사랄 게 뭐 따로 정해진 게 있나? 뭐? 내가 정말 정서방 보기 부끄러워서. 정서방도 오늘은 나한테 맡긴다고 했어요. 다 이해해 줄 거야. 제사를 안 모신 건 아니잖아. 잘 모셨는데 왜 그래요? 너네 시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 벌써 사진 보냈는데요. 뭐라고? 친정 엄마는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회원들에게 한우 한 상자씩 나눠주며 배웅했고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남아 있었어요. 사모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란다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셨고 그때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어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내 하는 짓이 하도 기가 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뭘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라고 했더니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는 계속 울려대는 카드 알람과 제 사진을 보고는 발작해 바로 귀국을 하셨어요. 시아버지 제사를 모시라고 했더니 가관도 아니구나.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잘 차렸는데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를 놀리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전혀요. 앙큼한 것. 이거 나 지금 엿먹으라는 소리지.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라고 카드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준 줄 알아. 그럼 어머니가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뭐야? 너 지금 내가 시어머니로 보이지도 않는 거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주방에서 나오던 친정 엄마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친정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사돈, 이게 다 뭡니까? 딸년이 이러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될 문제예요? 아니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자식이 이 모양이에요? 어른 무서운 것을 아나. 돈백을 아주 우습게 알아. 원래 없이 살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이런 사단이 나지. 내가 미쳤지 그걸 알고서도 카드를 내어줬으니.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식모살이하는 주제에. 뭐라고요? 왜요? 못 들었어요? 식모살이요 식모살이.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습니다. 못 참다니요? 저랑 한판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때 화장실에 갔던 사모님이 나오다가 시어머니의 말들을 다 듣게 되었어요. 아니 미자씨. 사모님이 어떻게 여길. 며느님이 초대해서 회원들 다 같이 왔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죠? 네. 식모살이요? 저 그게 아니라. 미자 씨 원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요?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요.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봉사하면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봉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가요. 회원들과 상의해서 제명시키도록 하겠어요. 사모님. 이거 놔요. 사모님은 화가 나신 상태로 시어머니를 뿌리치시고 집을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울상이 되어 뒤따라 나갔어요. 친정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한 것은 너무 통쾌했는데 친정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친정 엄마를 일으켜 소파로 옮겼어요. 친정 엄마에게 물을 건넸고 엄마는 힘없이 물을 마셨어요. 가만히 앉아있던 친정 엄마는 주섬주섬 옷가지와 가방을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고 가라는 저의 말에도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힘없는 친정 엄마의 뒷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했어요. 제 기분만 좋자고 일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죄송한 마음에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내가 여기 웬일이니?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어머니는요? 나도 사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어서 문 열어라. 네. 지금 한시가 급해. 비밀번호 모르냐? 네. 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친정엄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친정엄마에게 매달려 사죄를 했어요. 사돈, 내가 그동안 무례하게 했던 거 용서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정말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건 사돈도 잘 알잖아요. 그냥 내가 잠시 헛소리를 짓거렸다고 생각해줘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빌어야죠. 애들을 봐서라도 나를 용서하고 제발 사모님께 내 얘길 잘 해줘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세요? 사돈도 알잖아요. 우리 모임 그냥 하는 봉사 모임이 아니라는 걸 다 인맥으로 얽혀서 사업하는데 다들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나 그 모임에서 제명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아요. 제발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전 한낱 식모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사돈이 사모님 생명의 은인인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직접 얘기하세요. 사돈도 잘 알잖아요. 며칠 동안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시는 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해결해드리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내가 싫더라면 애들을 봐서라도요, 네. 이러지 마세요. 사돈.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게 애걸복걸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친정 엄마가 아무리 떼어내려 용을 써도 시어머니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밉지만 그렇다고 사돈을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던 친정 엄마는 사모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고 사모님은 친정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사모님은 시어머니에게 친정 엄마의 부탁으로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 후로는 친정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은 하지 않으셨고 사돈으로서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셨어요. 저의 철없는 행동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게 된 두 분에게는 너무 죄송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에게 하시는 말투를 고칠 수 있어서 그 일을 저지른 것에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매년 시아버지 제사상은 누구보다 열심히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답니다. 오늘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